얼른 합시다. 신발이 자꾸 벗겨져요. 양말도. 여러분 3단원까지 시험 폼이야. 네. 3단원 다 시험 폼이다. 오늘 3단원이 그거예요. 열. 상태 변화와 에너지. 페이지 36쪽입니다. 페이지. 36쪽 보세요. 이거 책 어떻게 하는 거예요? 36점. 저 체크하시는 거 아니지? 네, 체크하는 거 진도란에 아니지? 체크하라고요. 네, 저거 안 줬다니까 종이. 된다고? 네. 아 진짜 이성민 여기 앉지 말아요. 이성민 어떻게 갔어? 결혼해 패스. 진짜 힘이 안다. 아. 물 봐. 물 봐. 야 연수야 이걸로 보나. 쌤 난장이 같아요. 어? 아니에요. 시험 장착돼요. 진짜 작. 아니거든. 길거든. 우와. 네, 머리가 동그라미예요. 친구들한테는 물어봐요. 너만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어디가 동그라미야? 길러. 내부님 진도 라인으로 체크하세요. 내 힘. 자, 3단원은 되게 쉬워요. 선생님 생각이 되게 쉬운데 몇 가지 단순한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원리만 알면. 근데 그 원리를 자꾸 까먹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원리가 뭔지 제대로 잘 파악하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보세요. 3단원 제목이 뭡니까? 읽어봐요. 3단원 상태 변화와 상태 변화와 에너지. 에너지죠. 에너지. 상태 변화와 에너지란 상태예요. 에너지. 네. 자, 에너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 그 소단원 첫 번째 상태 변화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입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에너지는 에너지는 되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또 뭐, 수력.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 등등 가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할 때마다 흔들리는 거 보여요? 아니요. 안 흔들린대요. 흔들립니다. 안 흘린다. 네. 우리 팔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중요한 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열을 가해주면 뭐 한다는 얘기냐면 열을 가해주면 상태가 변한다.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네. 단순한 예로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떠올려나요? 고체 물질? 아니요. 무슨 고체를? 아무거나 고체 물질. 얼음. 네. 얼음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네요. 얼음한테 내가 열을 가해줘요. 그러면 얼음은 뭐로 바뀌어요? 액체. 물로 바뀌죠? 즉 액체로 바뀌죠? 고체였던 게 액체로 바뀌려면 열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열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거만 쌤 알면 모든 되겠네요. 기체를 상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체를 어떻게? 아니 모든 고체를 가능하죠. 열을 가해서 이런 거 어때요? 가능하죠. 이런 게 물이 돼요? 물이 되는 건 아니고 녹을 수 있죠. 녹아요? 녹을 수 왜요? 있죠. 타잖아요. 타는 온도까지 오르지 않고 얘를 흐물흐물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분자들을 다 잘게 쪼개야겠지만 타지 않고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거 언제 봐요?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야 테스트를 보지. 시험 볼 거예요? 네. 되게 어린애들 같은 질문만 해요. 시험을 선생님이 보면 무서워요? 아니요. 여기서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 오전 노트도예요? 진짜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필요 있나요? 그냥 쌤 기울어져. 저요 시험 봤는데요. 행성평가인가 모의고사인가 행성평가 봤는데요. 과학 35개 맞았어요. 아 100문제가 아니라 42문제. 잘했네요. 어려웠어요. 아 잘했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못했어요 그랬으면 어려웠어요 그런 건데 잘했대는데 왜 그래?
상태 변화 에너지는 열을 가하면 상태가 변화한다는 단순한 얘기고요. 그럼 상태가 변화할 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들 있죠. 선생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선생님 친구가 열을 막 받아요. 그러면 분자가 운동을 활발하게 할까요? 더 천천히 할까요? 활발하게 하겠죠. 그지? 열을 많이 받으면, 즉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활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둔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합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저기 나온 순서대로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는 뭘 변화시킨다? 방금 했죠? 상태를 변화시킨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열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이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항상 높은 온도인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열을 이동시켜줍니다.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열은 항상 이동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도씨짜리 물과 20도씨짜리 물을 섞습니다. 그러면 어느 물에서 어느 물로 열이 이동합니까? 80에서 당연히 20도. 80도씨 물에서 20도씨 물로 열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열이 같아지게끔 만들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다음 열에너지 크기 비교. 열에너지의 크기 비교.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시험 문제냐? 이게 80도씨짜리 물이 있고요. 여기는 20도씨짜리 물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거네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와 B 중에 누가 열에너지가 많습니까? B. 왜요? 일부러 틀리기도 어렵겠다. 왜요? 아니, A는 80도씨고 B는 20도씨인데 어떻게 B가 더 A. 아니,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안경. 변명해줘. 근데 왜 A이 앉았을까? 안경 끼니끼. 근데요, 물불 말고 물이랑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게요. 자, 이건 되게 쉬운 형태인데요. 두 번째 어떤 얘기가 있냐? 100도씨짜리 물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네. 가능하지. 생각을 좀 하고 봅시다. 아니, 근데 100도면 끓는.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는 거잖아. 100도가 되면 다 수증기가 돼버려? 아니죠. 100도짜리 물이 있을 수 있죠. 네. 수증기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지만 액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100도짜리 물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체로 막 바뀐 녀석도 있겠죠. 이제 막 기체로 바뀐 거는 100도짜리 기체. 수증기죠. 그러면 100도짜리 물과 100도짜리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수증기. 맞습니다. 수증기가 더 많아요. 왜요? 대답해놓고 왜 그래? 왜냐하면 고체한테 열을 가야 액체가 되죠. 액체한테 열을 가해야 기체가 되죠. 그럼 액체와 기체를 따진다면 누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기체. 기체가 더 많은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는데 온도가 이거와 관련된 같아도요? 온도가 같아도 기체가 더 많아요. 온도가 같을 때는 뭘 비교하는 거냐?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에 관련된 요 그래프 잘 봐요.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그래프인데요. 고체한테 열을 가야 액체가 되고 액체한테 열을 가야 기체가 돼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냐? 기체.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다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가 온도가 같다고 해도 에너지가 원래 기체가 많죠. 그러니까 100도짜리 수증기가 에너지가 더 많은 겁니다. 온도가 같더라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0도짜리 얼음과 0도짜리 물이 있어요. 가능하죠? 네.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요? 0도짜리 물. 물이 더 많겠죠. 언니야 맞어?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0도짜리 물이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요 그래프 잘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이 액체인 내가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죠. 내가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져야 기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오늘 요것만 이해하면은 전부 다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자,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요.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세로축이 온도,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가 뭘 먼저 할 거냐? 가열할 겁니다. 가열할 거예요. 자, 가열 곡선을 먼저 그려볼 건데, 우리가 예상하기 쉽게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볼 거냐면, 얼음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얼음. 자, 얼음은 어떤 상태예요? 고체라는 상태죠? 그럼 얼음을 가열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얼음이 처음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짜리 얼음이에요. 이런 얼음이 있나요? 네. 있죠? 네. 있죠? 우리가 얼음은 몇 도야 그러면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0도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얼음은 0도가 아니에요. 0도부터 얼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 얼음이 되었어. 근데 얘를 마이너스 20도짜리 냉동실에 넣었어. 그럼 얼음의 온도 몇 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열평형이 되니까. 그죠? 네. 마이너스 그러나 20도까지. 0도에 냅두면 그냥 0도를. 그렇죠. 0도로 남아있어요. 어디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똑같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이너스 20도짜리 가서 결국 죽겠죠. 죽으면 내 온도가 몇 도가 돼? 내 몸이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야. 결국 그 환경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얼음의 온도는. 그럼 이 마이너스 20도짜리 얼음을 가열합니다. 천천히 가열해요. 가열하면 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올라가겠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0도씨가 되면은 이 얼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녹기 시작하죠. 오케이. 첫 번째 여기 구간을 A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B 구간. 얼음이 무슨 상태로 있다? 고체라는 상태로 있겠죠? 자, 그리고 0도가 되면 신기하게도 내가 계속 가열하고 있는데 고체가 액체로 녹으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계속 가고 있죠? 한참 동안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헐. 더 가요.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간다고. 오래 간다고? 네, 똑같아. 괜찮아. 그만하자. 이 정도면 안 나왔다. 자, 여기 구간.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B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요? 고체가 뭐로?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는 구간이죠. 맞습니까? 액체로 녹을 때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영양소, 열흡수에서. 누가? 고체가 열을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A라는 구간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가열하고 있어요. 분명히 열을 더해주고 있는데 가열하고 있는데 A라는 구간에서는 내가 가해준 그 열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거냐? 그냥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리되나요? A 구간은 그냥 내가 열을 가해준 거 어디다 쓸 거야? 온도 올리는 데 쓸게. 온도를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B 구간이 되면은 내가 가해준 그 열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상태가 변화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상태 변화할 때 어디다 쓴 건데? 고체는 분자 간의 간격이 되게 가깝죠. 근데 액체는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가까이 있을 때 둘이 잡아당기는 이 힘을 끊고 멀어져야 돼요. 이걸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죠.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 어디다 썼어?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분자 간의 거리를 크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물질이 분자 간의 인력을 컸다는 분자 간의 인력을 끊으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B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지가 흡수해요. 흡수해서 상태 변화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A 구간은 내가 열을 막 가해주면은 온도 올리는데 그 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B 구간은 막 가열했어. 야! 온도 올려! 지금 온도 올릴 새가 없어요. 왜? 지금 상태 변화해야 되거든요. 아이씨, 빨리 상태 변화해! 그죠? 상태 변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상태 변화 활동하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에 전부 다 액체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상태 변화할 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내가 계속 가열하니까 액체 상태로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쭉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그다음 몇 도가 되면 100도. 100도죠. 얘 왜? 얘는 물이니까 100도씨가 되면은 얘는 또 상태 변화합니다. 자, 한참 동안 상태 변화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를 C 구간이란다면 C 구간은 액체 상태로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액체가 그렇죠.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D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C 구간은 내가 가해준 열을 어디다 쓰고 있는 겁니까? 기체 열. 만드는 C 구간 C. 온도 올리는.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D 구간은 내가 가해준 열을 상태감에서. 그렇죠.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거죠.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흡수를 막 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여기 기체로 다 변했어. 기체로 다 변한 다음에 더 이상 상태 변화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열을 가해주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잘 봐요. 수증기는 몇 도야? 100도 넘어요. 100도 이상입니다. 봐요. 100도부터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네. 근데 거기한테 열을 또 가해. 그럼 수증기가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몇 도까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이상 기체는 더 이상 상태 변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무한히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근데 나중에는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바뀌긴 하지만 그죠? 하지만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기체까지만 배우니까 기체의 온도가 무한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플라즈마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쭉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의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0도 이상 그러니까 그 뜨거운 기체에 의해서 더 많이 피해를 그러면 점프요. 뭐? 이렇게 건너와요. 아? 점프할 때 점프. 이거 오랜만에 진짜요? 오랜만에 봤지? 저번 주에 보셨는데. 저번 주에 늦게 봤지 우리. 한 20초 전에. 20분 봤나요? 20초 봤어요. 요즘 빨리 안 해요 요즘. 3단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기체 상태로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무한히 올라가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출게요. 왜 더 안 올려요? 더 이상 올라가봤자 상태 변하지 않잖아. 그지? 여기 좋아요. 2는 그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게 가열 곡선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 첫 번째 수평 구간을 우리는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 첫 번째 상태 변화 구간이고요. 두 번째, 여기도 상태 변화 구간이 있네요. 자, 여러분 봐봐요. 첫 번째 상태 변화는 이름이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융해죠? 맞습니다. 융해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융해할 때는 고체가 액체가 돼야 되니까 열을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융해할 때는 항상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융해할 때 열을 방출할 수는 없어요. 왜? 고체가 액체가 돼야 되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면 열을 당연히 흡수해서 에너지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융해열 흡수 구간이고요. 여기 봐봐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가 이름이 뭐예요? 기화죠. 기화할 때도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열 흡수하죠. 기화열을 항상 흡수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융해열을 이 고체가 융해열을 막 흡수해요. 그러면 나는 상태가 변하죠. 네. 근데 내가 열을 흡수하니까 나한테 열을 뺏긴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자,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는 입장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상태 변화하지만 내 주변은 열을 뺏겼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기화도 마찬가지죠. 기화할 때도 내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왜? 땀을 흘리면 시원합니다. 왜 그러죠? 땀이 열을 받고 날아가. 땀이 열을 갖고 날아가면
기화열을 흡수하는 겁니까? 방출하는 겁니까? 방출. 왜요? 몸에서 열이 나요. 뭐 배웠냐? 아니, 기화하는 건 그 물질이 기화하는 거죠? 그 물질은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 그 물질은 열을 흡수하죠? 네. 흡수하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단계별로 생각해야 돼요.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내 피부가 그 주변이에요. 물 주변이잖아. 그래서 내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열을 뺏기니까. 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기화열 흡수의 예들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가열 곡선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냉각을 다시 시켜볼게요. 냉각 시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온도가 올라간 건 예를 들어서 300도씨로 3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 녀석을 냉각해볼게요. 냉각을 하면요, 이 기체 300도짜리 기체가 냉각하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완벽히 대칭을 보여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도가 되면 100도. 그렇죠. 100도가 되면은 요 기체였던 녀석이 100도가 되면 기체가 뭐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뀌죠. 상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전부 다 액체로 바뀌게 되면은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몇 도가 되면 0도. 다시 0도씨가 되면은 이때 액체가 뭐로 바뀝니까? 고체. 그렇죠. 액체가 고체로 바뀝니다. 전부 다 고체로 바뀌면 고체가 온도가 또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 구간을 D, E, F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G, 여기를 H, 여기를 I, 여기를 J 구간이라고 할게요. J 구간. 자, 여기는 당연히 액체 구간이고요. 여기는 고체 구간이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F. E는 뭐 할 필요 없고요. F. F 구간은 내가 냉각한다는 말은 열을 빼낸 거죠. 네. 열을 빼낸 걸 어디다 이용하냐? 열이 빠지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내가 냉각하니까 온도가 쭉 낮아지고 있죠. 네. 여기 봐봐. G 구간. G 구간도 내가 분명히 냉각하고 있죠. 근데 왜 온도가 안 떨어져? 상태 변화하니까. 맞습니다. 봐봐요. 근데 여기서 상태 변화하니까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가해진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간 거고, 여기는 방출하니까. 맞습니다. 봐요.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던 기체가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액체가 되니까 내가 기체인데 저 자식 액체가 되래요. 뭐야 그래?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내가 높은 기체였는데, 에너지가 많은 기체였는데 액체가 되어야 돼. 짱나. 그죠? 하지만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냉각하고 있지만 지가 스스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는 내가 가해진 열을 흡수하니까 그렇고요. 여기는 스스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똑같은 상태만 하지만 이유가 틀리죠? 네. 그죠?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F, G, H 구간은 내가 냉각을 해주니까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I도 마찬가지죠. I 구간은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똑같이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상태 변화. 여기 상태 변화. 이 세 번째 상태 변화 이름이 뭡니까? 액화죠. 봐봐요. 액화라는 것을 할 때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열을 방출해요, 흡수해요? 방출하죠. 액화열을 항상 방출합니다. 성민아, 액화열 흡수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액화열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상태 변화입니다. 네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여기는 상태 변화 이름이 뭐예요? 음고죠. 음고할 때도 열을 항상 어떻게 해요? 방출하죠. 음고열도 항상 방출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음고열 흡수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음고열을 흡수할 수가 없죠. 잘 맞췄습니다. 음고열은 항상 방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에너지가 많은 액체가 에너지가 적은 고체가 되어야 하니까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햄. 이해가 되나요? 햄 근데요. 뭐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에너지 이동 상태가 뭐라고? 이동 상태. 이동 상태? 0도의 얼음에서 어. 그 100도의 수정이 가는데 열이 에너지 이동 방향 그거 모르겠어요. 0도의 얼음에서 0도의 물로? 네 그렇게 이동하는 게요. 둘이 섞어놨을 때 열 에너지 이동 방향을 쓰시고 그거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온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열은 이동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거 그런 거 맞죠? 0도짜리 물과 0도짜리 얼음이 있을 때 네 그런 거. 그때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같이 이동한대 그럼. 그 화살표 그거 갖다 주세요. 땡. 그냥 그 얼음은 녹아 안 녹아? 안 녹을 텐데. 얼음이 안 녹는다는 건 얼음이 에너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 아닌가요 진짜요? 아니 물이 0도야. 얼음도 0도야. 그러면 같은 온도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0도의 얼음과 100도의 수증기는 100도의 물과 100도의 수증기도 마찬가지. 아니 0도의 얼음과 100도의 수증기. 당연히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열이 들어오죠. 온도 차이가 100이나 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여름이 기억이고 수증기가 니은이면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치? 그렇죠? 얼음이 기억이고 수증기가 니은이라고? 네,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야지. 그럼 거즈는요? 거지가 뭐야? 그 비커에 물 하나 두 개 온도계예요. 하나에 물 넣고 하나 온도계에 거즈 싸놓고 물에 넣은 다음에 하나. 거지가 뭔데요? 그 온도계에 거즈 싸는 거는 물이 증발하죠. 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어떤 거에 떨어져요? 거즈를 감싸는 게 온도가 낮다. 거즈를 감싸는 게 우리가 땀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즈에 물이 묻잖아. 날아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과학 어려워요.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는데 어려운 것 같아? 네. 네. 그거 뭐? 보일샤를 계산하는 지금 거. 보일샤를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옛날 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일샤를 벌써 했어요? 샤를 언제 했어요? 샤를 안 했는데. 나를 다 했어요. 언제요? 뭐 언제야? 한 기억이 안 나. 사람들 지금 정신이 없네. 지난 시간에. 몇몇밖에 했구나. 몰랐네. 짠까지만 더 얘기하고 그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합시다. 물질의 상태 온도 봅시다. 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물을 얼음이라는 물질로 바뀌었을 때 볼게요. 물의 어느 점이 몇 도예요? 강도 0도씨죠. 0도씨고요. 물의 끓는 점이요. 100도씨죠. 100도씨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란 녀석을 30도씨라는 곳에 놔두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네? 액체죠. 왜냐면 봐봐요. 영도 여기 영도 과학이 안 나왔죠. 지금 왜 과학을 못하는지 좀 알 것 같아 나는. 아니요 못하진 않아요. 나는 알 것 같아. 못해요. 안 못하는 거 아니야? 잘합시다. 자, 어느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얼지 않았으니까. 그죠? 끓는 점 이상이 되면 기체로 바뀌는 거죠. 어느 점보다 아래면 얼었으니까 고추가 되는 겁니다. 근데 30도씨일 때 어떤 상태냐? 30도씨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서 속하겠네요. 여기 뾰족하니까 무슨 상태? 액체 상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283도래요. A라는 물질의 끓는 점은 뭐 300도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인가? 이게 문제예요. 어떤 상태예요? 액체. 액체입니까? 네. 기체.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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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이 몇 도예요? 36 아니 상황이 지금은도. 맞습니다. 평상시.
평상시 온도 약 20, 약 20도씨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약 20도씨. 다시 바꿔봐요. 액체겠죠? 이거 그릴 때 여러분들 꼭 표를 그려요. 꼭. 표를 안 그리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점이 마이너스 283도씨고요. 끓는 점이 300도씨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질이 상온이라는 20도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여기 있겠네요. 여기. 저 가운데니까 무슨 상태? 액체라는 얘기죠. 액체. 이해됩니까? 꼭 그려봐야 돼요. 꼭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게요. 지금 가열곡선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상태 변화의 예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융해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를 볼게요. 고체가 액체로 녹아요. 열을 흡수하는. 호수. 맞습니다. 첫 번째가 호수가 있는데요. 봐요. 호수 근처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냐? 녹는 때니까 봄이죠. 네. 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집을 옆에다가 이렇게 짓고 살고 있었는데 꽝꽝 겨울 동안 얼었던 호수가 녹으면서 왜? 여기는 짱 웃겨서. 그림이 짱 웃겨? 자, 여기는 짱 웃긴 동인의 집. 저희 집 그렇게 안 작아요. 네, 저희 집은 최신식 아파트로 지어주세요. 그래서 최신식 아파트가 약간 기와집. 아니 아파트로 해주세요. 우리 집이 더 크다. 다은이는 호수로부터 멀리 살고 있고요. 동이는 가까이 살고 있어요. 봄이 됐어요. 봄에 이 얼음이,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로 녹죠. 네. 그러면 얘는 이 흡수. 고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흡수. 흡수하죠. 주변의 열을 죄다 맞아요. 흡수해요. 죄다 흡수합니다. 동인의 집은 추워요. 완전 춥죠. 덜 완전 춥습니다. 그죠? 봄에는 그러면 어디가 따뜻해요? 다은이네가 어디가 따뜻하죠? 다은이네 부럽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융해열 흡수에 해당하는 얘가 이 한 가지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 집이 호수 있어요. 있어요. 좀 기다려. 겨울. 겨울이 초겨울이 되면 니네가 더 나아요. 자, 봄 그다음에 호수가 있는 지역 했고요. 얼음 조각 전시. 얼음 조각을 전시해 놓은 그 전시장에 가서 얼음 조각 옆에 서 있으면은 따뜻합니까? 아니요. 시원하겠죠.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 가니까 나도 시원한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다음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채워요. 그리고 음료수를 집어넣으면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죠. 왜? 아이스박스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것들이 융해열 흡수의 예로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기화열. 기화열도 항상 흡수할 수밖에 없죠. 기화열 흡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승화열 흡수. 살펴볼 건데요. 자, 기화열을 흡수하는 예는 땀을 흘리면 땀이 날아가면서 기화하는 거죠. 그때 열을 가지고 날아가니까 내 체온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화열 흡수의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 어떤 예? 대표적인 예. 그죠? 뭐니? 자, 그다음에 더운 여름날 마당에다 물을 쫙 뿌려요. 마당에 물이 증발하면서, 즉 기화하면서 열을 가지고 날아가니까 마당이 없으면 시원해집니다. 마당이 없으면 좀 니네 집 거실에도 뿌려. 마당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더 못하죠. 그러네요. 복도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막에서 가죽 물통을 사용합니다. 가죽 물통. 이렇게. 가죽으로 된 물통이에요. 우리가 가죽으로 된 부산인데 부산. 풍선이다.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된 물통을 사용하면 어떤 게 좋냐면 가죽은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막 줄줄 설 정도가 아니라 약간씩 스며 나올 정도로 뚫려 있어요. 그러면 스며 나온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증발하면 기화하는 거죠. 열을 가지고 날아가요. 그럼 이 안에 물들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토기 이렇게 토기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에다가 물을 받아놔. 이 물을 그러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약간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스며 나와서 증발하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은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기와열 흡수에 관련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버너의 뷰테인 가스. 가스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흔들어. 기체. 기체입니까? 액체요? 액체가 됐어요. 액체가. 흔들어서 막 흔들리죠? 기체가 흔들려? 아니잖아. 딸랑딸랑. 딸랑딸랑 흔들려요? 부탄가스통 흔들면? 네. 딸랑딸랑. 그러면 라카. 라카 있죠? 아닌데 부탄가스통 흔들려? 타가스 무슨 소리 나는데? 딸랑딸랑 거린다고 부탄가스통? 이상해. 물 같은 거. 나도 말고 좀. 그냥 물에 들어있는 소리. 네. 아니 물 말고요. 그 무슨 속에 무슨 라카 아니야 이거? 그래 라카라니까. 그래, 막 흔들어. 아닌데? 칼라 라카 이런 것들이야. 아닌데? 너만 아니라고 알았는데 나 아니 혼자 봤어요. 갖고 와봐. 네. 자, 됐고요. 정리됐네요. 그래서 그 부탄가스통을 딱 집어넣고 딱 펴서 막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잠깐 끄고서 부탄가스통을 딱 만지면 차가워요. 아니 그 불판 밑에 있었으니까 뜨거워야 정상인데 막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 흡수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막 에너지를 그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기와열 흡수의 예가 됩니다. 마지막 승화열. 승화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첫 번째,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면 안 돼요. 흡수해야죠. 그때 승화열을 흡수하겠죠. 어떤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일 때는 승화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를 베스킨라빈스 얼어가지고 그죠? 얼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달라고 하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막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죠.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유지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열 곡선에 대한 이야기까지고요. 37쪽에 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드라이아이스 오잖아요.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퍼서 얹으면요 아이스크림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드라이아이스 부셔서 이렇게 해서 책상에 두면 막 혼자 돌아다녀요. 그래? 혼자 움직이던데. 그럴 수밖에. 좀만 건드려. 마찰을 없애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37쪽의 맨 밑에 37쪽에 거기 탐구 실험 보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합니다. 일단 에탄올의 끓는 점이 몇 도인지 압니까? 네. 78도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에탄올을 막 끓여봤어. 1도, 2도, 3도 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한참 더 끓였는데 78도야. 근데 막 끓였는데 계속 78도야. 왜 온도가 안 올라가? 그때가 보니까 끓는 점이라는 겁니다. 아,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가 끓는 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여기서 해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37쪽의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다 했네요, 이제.